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3번 만났습니다. 네. 결과는 다 아는 것처럼 노딜이었습니다만 네. 김정은 로켓맨과 나는 사이가 좋았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사이가 좋았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김정은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기보다는 해리스 같은 사람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또 푸틴과 같은 리더들을 잘 다릴 수 있을까 나만큼 이제 그런 선거 캠페인적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아마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김정은이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진다. 김정은은 속으로 트럼프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이렉트리 직접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굳이 트럼프가 북한 다루는 걸 자기가 직접 할 이유도 없다. 차라리 자기가 라인이 닿는 푸틴 쪽에 맡겨두는 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실제로 북한 문제를 한번 보겠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또 해리스나 트럼프 둘 다 이번 대선에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든지 이번 미국 대선 이전에 뭔가를 러시아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마 이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 즉위한 이후에 북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고 아마 일부러 협상가인 전략가인 트럼프는 더 김정은을 못 본 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 모습도 만나보시죠. One day, I got a call from people that wanted to see me about him. I got to know him very well, and I got along with him great. He's very smart. He's very strong. He's the absolute leader. You know, a lot of people.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with Kim Jong-un. 센터장님, 어제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만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쏘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5일 전에 쏘았던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9형이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 대선 직전 진행되는 과정에서 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미국의 새 정부에게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비핵화라는 것은 없다. 이제 핵강국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만약 새 정부가 해리스든 트럼프든 나와 만나고 싶으면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핵군축이라든지 대등한 그런 입장을 아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6년 전 싱가포르와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거든요. 우선 북한의 핵 역량이 많이 높아졌고 네.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이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해서 정말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김정은이 이제 푸틴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현장에 이제 젊은이들을 파병을 해서 지금 불벽 파병을 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6년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새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미북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센터장님 분석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북 대화가 바로 활성화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우리 여당의 생각입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습니다. 네. 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로맨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러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어떤 딜을 하게 되더라도 네. 미국 국내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딜이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 간의 대화가 바로 이렇게 활성화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의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나가서 그런데 외교부 차관보를 지냈고요. 주영 대사 또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고 보시는 분의 분석인데 역시 전문가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지금 당장 신임 트럼프 자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서 어떤 주고받기식 협상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를 당장 인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네. 두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5일 전에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사실상 이것은 한반도 안에서의 전쟁에는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을 대항하는 어떤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를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은 앞으로 선거 직후에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은 네. 어떤 미국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바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제거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영원히 북핵을 머리에 이고 네. 살아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행정부에게는 우리는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이 없는 어떤 다른 ICBM만을 두고 하는 협상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반드시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